저희 오늘 한 거 잠깐 보고 갈게요. 여기 D는 이제 패사각형이고 이 Y는 이제 토로스였고, 이제 패사각형을 이제 붙인 다음에 이제 토로스랑 동형이다를 보일 때 이제 어떤 F란 함수를 이제 정의를 하는데, 여기 이제 붙이기 전에 있는 패사각형에서 토로스 쪽으로 사상을 정의하는데, 그 관계가 있다고 이제 대응하는 곳이 같다에 대해서 동치가 성립하는 데다가 초점을 두고, 여기다 초점을 두고 F를 좀 정의를 할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이 동치 쪽에다가 초점을 두고 결국 정의를 생각해 보면, 어차피 이제 사인 코사인 함수에 대해서 이제 등식이 성립하는 조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여기 뭐 2파이 x1하고 2파이 x2에 대한 차이가 2파이의 배수만큼 차이가 난다라는 조건을 이 등호에 대한 조건으로 보면 되는데, 어차피 2파이를 다 빼고 나면 이제 정수만큼의 차이가 난다라는 상황이 되고, 그러니까 거기 문제 조건에 이제 동치 관계가 보면 여기에 있는 두 점이 붙는 상황이고 여기에 있는 두 점이 이제 붙는 상황인데, 여기 앞에 좌표가 1 차이 났을 때 뒤에 좌표가 1 차이 났을 때고, 정확하게 앞에 좌표 뒤에 좌표가 이제 정수 차이만큼 났을 때, 예. 그래서 여기 앞에 좌표나 이제 뒤에 좌표가 이제 정수 차이만큼 난다라는 그 조건이 문제 조건에서 붙인다라는 조건하고 똑같은 조건인데, 정수배만큼 차이가 난다라는 그 조건하고 똑같은 조건을 사인 코사인 함수하고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면 2파이의 배수만큼 차이 나는 조건이 필요하니까 여기 2파이를 먼저 합성시켜서 정의를 하면 여기에 초점을 두고 이제 정의를 한 건데, 그렇게 되면 이 부분 체크하는 거는 이제 자연스럽게 된다. 예. 그래서 이 문제 상황에서 이제 정의역에 있는 패사각형 이제 긴밀이 맞고 토로스가 이제 T2가 맞고, 그래서 정의역이 긴밀의 공역이 T2가 맞는 이 특별한 상황에서는 연속하고 이제 전사에 대한 상황 두 개만 확인을 하게 되면, 일단 연속만 확인하게 되면 이제 패사상이 확인이 되고, 전사 연속의 패사상이 되면 상사상이다. 그래서 사실 정의가 되고 난 이후의 상황은 연속인 거 체크해주고 이제 전사인 걸 체크해주면 상사상 얘기가 바로 체크가 돼서 이 상황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이제 정의를 해야 한다. 예. 그 다음에 성분함수를 두 개 갖고 있을 때는 이제 연속 여부가 동치가 된다. 예. 그 다음에 이제 T2라는 상황이 되는지 하고 이제 요 대각선 집합에 대해서 패가 되는지가 이제 동치가 성립한다. 그래서 저런 상황에 의하면 이제 함수 둘 다 연속이고 A가 조밀 부분 집합이고, 그 A에서의 뭐 대응관계는 똑같은 두 함수는 그 Y가 T2가 되면 정의역 전체에서 완전히 똑같은 함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인한 입장에서 이런 동치관계 상황들을 좀 이용한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적었던 내용 중에서 이제 이 부분만 좀 보자면 이제 이 큰 F는 이제 연속이 되고 이 대각선 집합은 패집합이 되고 이제 역상을 시키면 이제 패집합이 된다. 예. 아까 B라고 잠깐 썼던 집합이 이제 패집합이 되고 기출문제에서는 그 부분까지는 이제 사용을 해도 좋다라고 이제 줬었어요. 이게 패라는 것까지는 사용을 해도 좋다. 이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게 완전히 같은 함수인 걸 증명할 수 있다. 이제 기출문제 상황을 정확하게 다시 보시면 그 상수함수가 맞다. 그러니까 A로 축소했을 때는 상수함수가 맞고 연속함수였을 때 그리고 조밀부분 집합이었을 때 이제 상수함수가 맞다라는 걸 보이는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만 따로 보자면 T1이어도 성립한다. T1이어도 상수함수가 맞다라는 부분을 밝힐 수 있다. 어쨌든 기출문제는 이걸 패라고 준 게 있기 때문에 뭐 T2라는 명제 상황들이 좀 필요했던 상황이 돼요. 저희가 어떤 긴밀이 아니었던 공간에 대해서 한 점을 더 넣어서 긴밀이 되게끔 할 때 이제 원래 공간에 없던 점을 하나 더 넣어서 새로운 점을 하나 더 넣어서 이제 긴밀이 되게끔 만들 때 뭐 계집합을 정의를 하려면 원래 이상의 계집합이다라고 정의하고 새로운 계집합을 그러니까 새로운 점이 들어간 형태가 있는 계집합의 형태를 원래 이상의 긴밀을 빼는 걸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결국은 이 X스타에 대한 뭐 덮개를 어떤 걸 주고 시작하든지 간에 여기 새로운 점 Q가 있는 계집합이 이제 필요할 텐데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타우스타에 있는 계집합들로 이제 이 X스타를 이제 덮어놓은 상황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어차피 여기에는 Q라는 점이 있으니까 여기도 Q라는 계집합, Q를 원소로 갖는 계집합이 필요한데 그 형태는 무조건 이런 형태여야 한다. 어차피 이쪽에는 아예 Q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형태여야 되고 결과적으로 이거 하나만 데리고 오면 대부분을 덮는다. 이만큼만 빼고는 다 덮는데 이만큼은 또 유한계로 커버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얘가 한 100개로 커버할 수 있는 애였으면 얘까지 101개면 전체를 다시 커버할 수 있다. 결국 정의 자체가 이미 이렇게 정의한 것 자체가 긴밀이 되게끔 정의한 거다. 그런 상황 한점 컴팩트화라고 부르고 아까 이제 기출문제 상황 중에는 이산 이상에다가 한점 컴팩트화를 시켰던 게 보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뭐 실수 전체에 대한 한점 컴팩트화나 열린 계구간에 대한 한점 컴팩트화를 열린 계구간도 이거라고 취급을 해도 되고 실수 전체도 이거라고 취급을 하시면 되고 이거에 대한 한점 컴팩트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를 메워주면 된다. 그다음에 이제 긴밀을 교집합을 시킨 상황은 이제 T2에서는 긴밀이 되는 게 맞고 일반적으로는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뭐 합집합이나 이제 곱집합은 뭐 언제든지 된다. 예. 그다음에 이제 가산집합을 2개 곱하면 뭐 3개 곱하면 가산이 된다. 예. 그리고 이제 가산집합이고 뭐 가까이 가산집합이고 합집합을 가산번 하면 여전히 가산집합이다. 예. 그리고 이제 2점 집합을 무한번 곱한 집합은 이게 가산집합이 안 된다. 예, 안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유리계수 다항식환의 원소들을 다 모았을 때, 그러니까 유리계수 다항식환은 뭐 가산계를 원소로 갖는다. 예. 이제 대수적수는 이제 유리계수 다항식에 대한 근들 역할을 해야 되고, 결국 여기 있는 애들 다 모아도 가산계고, 거기 있는 애들을 다 모아도 가산계다. 예. 그래서 초홀수는 비가산계다. 예. 아까 보던 문제에서 보기 하나가 남아 있었는데 긴밀이냐에 대한 상황을 좀 볼게요. 여기 일반적으로 이제 곱한 공간 긴밀 얘기하고 각각 둘 다 긴밀인가가 이제 동치다. 예. 그래서 따로 긴밀인지를 확인해도 된다. 예. 저기 이제 앞에 공간, 그러니까 x가 지금 자연수 집합이고 아까 이제 기저가 뭐 첨자에 쓴 숫자부터 그 이상의 애들을 모아둔 집합을 기저로 뒀던 위상이고, 어쨌든 제가 이제 긴밀이냐 여부를 따져보면 어차피 1을 갖고 있는 계집합을 데리고 오면 된다. 예. 어차피 덮개가 어떤 상황에서 시작을 하더라도 어차피 1이 분명히 있고, 그럼 1을 갖고 있는 집합이 필요한데 1을 갖고 있는 집합은 A1밖에 없다. 예. 그러니까 1을 갖고 있는 기저는 A1밖에 없고 그럼 전체 집합밖에 없다. 예. 결국은 1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 1을 갖고 있는 계집합 하나만 데리고 오면 이미 전체고, 그거 하나면 당연히 다시 덮는다. 예. 그러니까 A1 하나로 다 덮는다. 예. 그래서 뭐 긴밀이고, 그다음에 이 Y 공간은 이제 보통 이상 공간의 부분 공간으로 얘기를 해놨으니까 결국 얘가 보통 이상 공간에서 긴밀이냐를 따지는 거랑 동치고, 그다음에 보통 이상에서의 유계폐 형태는 긴밀이 된다. 예. 그래서 X도 긴밀이고 뭐 Y도 긴밀이고 곱한 것도 긴밀이다. 예. 그냥 다음 문제 좀 해볼게요. 다음에 문제 상황을 보시면 이제 함수는 절대값 x라는 함수가 나와 있고, 이제 정의역의 상황들을 지금 정의되는 걸 보면 이제 공역에 있는 계집합에 대해서 역상시킨다. 이게 정의역의 계집합이다. 라고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데, 공역의 이상은 하한 이상 형태로 정의가 되어 있다.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여기 이제 0보다 큰 애들을 역상을 시켜보면, 그러니까 0이 없는 걸로 역상을 시켜보면 역상을 직접 시키면 이런 형태가 이제 역상 형태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여기 3부터 4까지랑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3까지, 결과적으로 당연히 이게 0 중심으로 좌우로 대칭적으로 원소를 갖는 형태가 당연히 나온다. 함수 자체가 이제 y축 대칭 함수이기 때문에 어차피 역상 모양도 0 중심으로 좌우로 대칭시킨 형태들을 원소로 갖는 애들로 구성된다. 예. 그럼 뭐 이렇게 0을 갖고 있는 형태가 이제 역상을 시키면, 뭐 이렇게 0을 갖고 있는 형태를 시키면 여기 개구간 형태가 이제 나올 거예요.
어쨌든 뭐 이런 형태가 나오든 이런 형태가 나오든 어차피 0 중심으로 좌우로 대칭적으로 원소를 갖는 형태로 이제 나와야 한다. 어차피 함수 자체가 y축 대칭함수니까. 어쨌든 이런 꼴이나 이제 이런 꼴이 계집합의 형태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이제 확인이 되고 나면 뭐 얘의 내부나 뭐 얘의 내부나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뭐 그냥 얘부터 보자면 얘는 아예 그냥 양수들밖에 없기 때문에 계집합이 이렇게 양수음수가 짝지어서 이제 대칭적으로 있는 형태들이 계집합이어야 되는데, 이런 애들이 당연히 저 계집합 속으로 들어가는 건 아무것도 없다. 여기 이제 양수음수가 같이 있는 집합을 여기다 넣어볼 수 있는 상황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계집합 중에서는 이 속에 들어가는 게 이제 공집합밖에 없다. 당연히 이제 얘는 이제 양수음수를 이제 대칭적으로 갖고 있는 애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사실 요 집합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의 계집합이 될 거예요. 얘가 좌우 대칭적으로는 제일 크게 들어갈 수 있는 계집합이다. 그러니까 얘가 이 집합의 내부다. 뭐 다시 써놨는데 어차피 여기는 마이너스 값은 당연히 들어가는 상황이 전혀 없고, 그래서 대칭적으로 원소를 갖고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고, 결국은 공집합이다. 그래서 뭐 여기 정확하게 이 부분을 역상시키면 정확하게 이 모양이 나올 거고, 그래서 정확하게 계집합 중에는 이런 애들이 당연히 있고, 당연히 속에 들어가 있고, 이런 거보다 더 큰 집합을 잡으면 당연히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더 큰 집합을 찾아보려고 하면 어차피 이거보다 더 바깥쪽에 있는 원소들을 잡기 시작하면 저거에 마이너스 붙이는 원소가 당연히 안 들어가니까 당연히 안 된다. 그래서 얘가 안에 들어가는 제일 큰 계집합이다. 그냥 간단하게 잠깐만 보고 갈게요. 여기 함수가 이제 연속이다라는 조건이 있고, 뭐 치역 상황이 가능하냐를 물어보고 있는데, 일단 여기 정의역이 실수의 여유한 이상인데, 저희 여유한 이상은 집합이 뭐냐랑 관계없이 긴밀히 성립을 하고, 또 여유한 이상이면 이제 무한집합은 또 연결이 될 거니까, 지금 상황은 뭐 실수의 집합에 여유한 이상을 준 거니까 당연히 연결이 되고, 뭐 긴밀도 되고, 그래서 정의역이 긴밀도 되고 연결도 된다. 그리고 함수가 이제 연속이면 당연히 이제 치역도 긴밀도 되고 연결도 된다. 반대로 다시 얘기해 보면 긴밀이 아니면 치역이 될 수 없다. 연결이 아니어도 치역이 될 수 없다. 결국은 긴밀이 아닌 거는 치역으로 불가능하고, 연결이 아닌 것도 뭐 치역으로 불가능하다. 뭐 가번하고 그냥 답은 보시면 연결이 아니에요. 연결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보통 이상에서, 실수의 보통 이상에서 이거 당연히 연결되어 있지 않고, 얘는 또 긴밀이 아니고, 그래서 가답번은 이제 연결이 아니니까 치역이 될 수 없고, 나번은 긴밀이 아니니까 치역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다 될 수 없다. 다음에 52번의 문제를 볼게요. 여기 지금 3009 이제 뭐 다 크기가 이제 1로 떨어져 있는 애들을 모았다. 이제 그렇게 물론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동지관계를 정의하기를 여기 네 번째 좌표가 모두 양이면 관계가 있다. 이제 이런 관계를 이제 정의를 했어요. 이제 여기 명제 두 개에 대해서 이제 뭐 맞는 거는 뭐 증명하고 틀린 거에 대해서는 왜 틀린지에 대해서 설명해라. 우선은 여기 지금 문제에서 상공간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상이상이 주어져 있는 거고, 그래서 뭐 A를 A가 있는 덩어리, X를 X가 있는 덩어리로 보내는 저 자연사상에 대해서 결국은 이 전사고, 이 전사에 대해서 여기다 상이상을 주게 되면 상사상이다.
그래서 저 표준사상은 당연히 이제 상사상이에요. 그럼 상사상이면 이미 연속 얘기도 다 성립을 한다. 예. 이미 연속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연속 얘기는 갖고 있는 함수고, 정의역이 만약에 이제 긴밀이면 연속으로 보내도 이제 긴밀 얘기는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가번이 정확하게 긴밀 얘기를 물어보고 있는데, 얘가 긴밀인가를 잠깐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Rn 공간에서는 이제 뭐 유계폐 얘기하고 이제 긴밀하고 똑같은 얘기가 될 거고, 그러니까 유계폐가 다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뭐 당연히 다 1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는 걸 모았으니까 당연히 이제 유계하고, 뭐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차원을 하나 내려서 생각해 보면 뭐 이 구면에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폐집합이 된다. 예. 뭐 이따가 뭐 풀이를 읽어봐도 그런 내용으로 쓰겠지만 일단 유계폐 개념이 당연히 성립을 한다. 예. 그래서 얘가 유계폐 개념이 성립을 하고 결국 긴밀 개념을 갖고 있고 함수는 또 연속 개념도 갖고 있으니까 뭐 긴밀을 연속으로 보냈을 때 물론 긴밀이 된다. 그대로 이제 거리는 다 이제 1만큼 이제 떨어져 있는 애들이 모여져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유계하고, 물론 저희가 연속함수 그리고 이제 공역이 물론 실세 보통 이상 공간이면 연속함수들 더한 거, 연속함수들 곱한 거 이제 다 연속 개념 이제 당연히 성립을 하고, 그래서 사형사상 같은 경우에 당연히 연속 개념을 갖고 있고, 당연히 제곱을 해도 그러니까 두 번을 곱해도 연속 개념을 갖고 있고, 어차피 이제 사형사상은 연속함수고 어차피 이렇게 곱하고 더하고 다 해도 얘도 연속함수다. 결국은 얘를 정의역을 또 축소해도 당연히 연속 개념이 있다. 그래서 일단 뭐 연속함수들을 더하고 곱하고 다 해도 연속의 개념이 당연히 있고, 그래서 사형사상들 뭐 곱하고 더하고 다 해도 연속 개념이 있는 함수고, 얘를 뭐 정의역을 더 축소한다고 해서 연속 개념이 따라간다. 예. 뭐 정의역을 축소해도 연속 개념은 따라간다. 예. 예. 어쨌든 뭐 당연히 지금 유기한 상황이고, 뭐 여기 뭐 사형사상들 다 제곱하고 다 더하고 정의를 해도 뭐 그대로 연속이다. 예. 뭐 똑같은 함수고. 뭐 공역에서 이제 단점지표 당연히 패고 역상을 시켜도 당연히 패가 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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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이거 저거 전사고 연속이고 정역이 유계패가 다 돼서 이제 긴밀이고 이제 보낸 것도 긴밀이 맞다. 예. 예. 저 두 번째 명제를 눈에 들어오게 차원을 하나 내려서 좀 볼게요. 이제 3차원 얘기로 좀 그려놓고 얘기를 좀 다시 해볼게요. 예. 그냥 3차원 상황으로 문제 조건을 똑같이 이제 적어보면 이제 관계가 있다의 정의가 세 번째에 있는 애들이 다 양일 때, 그럴 때 이제 관계가 있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면 그러니까 차원을 하나 내렸으니까 이제 여기 3차원 공간에 있는 어떤 구면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여기 북방구라고 해요. 북방구에 있는 점 두 개를 어떻게 데리고 와도 결국은 여기를 다 양수인 점으로 어떻게 데리고든지 간에 다 그러면 관계가 있다. 그래서 뭐 이 점하고 이 점하고 당연히 관계가 있다. 예. 그리고 뭐 여기 음수가 들어가면 얘하고 얘하고는 또 관계가 없다. 예. 그리고 여기 등호도 없으니까 여기 뭐 적도선상에 있는 점도 뭐 양수인 점하고 관계가 없다. 예. 어쨌든 관계식의 정의 상황을 보면 여기 북방구 쪽에 있는 점들은 모두 다 서로 관계가 있다. 예, 관계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0,0,1 같은 경우에
결국 얘하고 관계가 있는 애들을 다 모아라 라고 하면 여기 북반구에 있는 점들은 다 관계가 있다. 어차피 여기 북반구에 있는 애들이 다 0보다 큰 애들이니까 이 위쪽에 있는 점들이 얘하고 관계가 있는 애들이다. 예. 그래서 그려보면 이런 상태다. 예. 북반구에 있는 모든 점들은 서로 다 관계가 있다. 예. 다른 점은 그래서 북반구에 있는 점이 아닌 예를 들어서 이런 점 같은 경우는 관계가 있는 애들이 자기 자신밖에 없다. 예. 어쨌든 관계식에서 좀 주목해서 볼 부분은 얘다. 예. 그래서 여기 뭐 0,0,1과 이제 관계가 있는 애들을 모으면 여기 북반구 쪽에 있는 모든 점들이 모인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쓸 내용은 이제 사실 정의를 쓰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상사상이면 똑같은 말로 y에다가 이제 상이상이 있으면 저희 상이상의 정의가 이렇게 쓸게요. 상이상의 정의가 역상시켰을 때 계집합이 되는 애들을 모은다 하니까 이게 상이상의 정의니까 역상을 해서 정의역에 계집합이 되는 그런 애들을 공역에서 계집합이다 라고 정의하는 게 결국 상이상이고, 공역의 유상 자체가 이제 상이상인 상황이면 당연히 역상시켜서 이제 정역에 계집합이 됐던 그 A는 뭐 당연히 여기에 조건을 해결한 거고 당연히 공역에 당연히 계집합이다. 이건 정의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 정의를 얘기한 거고, 그래서 함수가 상사상이고 뭔가를 역상을 시켰는데 정의역의 계집합 상황이었으면 당연히 얘가 공역에서 계집합이다. 이건 그냥 정의다. 그래서 여기 문제 상황으로 이제 들어가서 보면 그러니까 차원을 하나 내린 뭐 역시 저기 자연사상을 갖고 와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 이제 공역에서 0,0,1과 관계가 있는 덩어리 집합이라고 쓸게요. 그래서 여기는 사실 덩어리들이 원소인 거고 결국 그러니까 이 원소 하나짜리 집합을 역상을 결국 시키면 뭐 정확하게 얘가 나오는데 당연히 여긴 점선이에요. 여기 등호가 없으니까 당연히 점선이고, 그러니까 점선 처리로 썼다는 얘기는 결국 여기 전체 공간에서 여기보다 등호 없이 큰 애들을 모은 거니까 뭐 당연히 계집합이고, 뭐 얘는 당연히 상사상이고, 그래서 이 사상은 당연히 상사상이고 역상을 시켰더니 당연히 정역의 계집합이고 당연히 얘가 공역의 계집합이다. 공역의 계집합이다. 그래서 뭐 지금 두 번째 저 동역 얘기에 대한 답을 하는 입장에서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 그러니까 여기 덩어리들을 원소로 갖는 이 집합에서는 이게 결국은 원소 하나예요. 원소 하나인데 단원소짜리 집합 중에서 이제 계집합이 있다. 여기는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 내렸다고 하면 여기 원래는 구면에는 단원소짜리 계집합이 당연히 없어요. 구면에 있는 점 중에서 단원소짜리 계집합이 있느냐? 없다. 그래서 여기는 단원소짜리들은 다 폐집합이고 계집합은 되지 않는 애들이고, 이쪽 붙인 공간에서는 단원소짜리 계집합이 있다. 만약에 동형이 맞다면은 결국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계집합들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단원소짜리 계집합이 있고, 동형이 만약에 맞다면 여기에도 단원소짜리 계집합이 있어야지 동형 얘기가 맞을 텐데 이쪽에는 단원소짜리 계집합이 없다. 구면에 있는 점들 중에는
단원소짜리 계집합이 없다. 그런 입장에서 이제 동형 얘기가 불가능하다. 얘를 주목해서 보면 동형 얘기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여기 전체적인 얘기는 그냥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건 정의다. 상사상의 정의다. 역상에서 정역의 계집합이다. 뭐 그러면 당연히 공역에서의 계집합이다. 이건 정의다. 그래서 정의 때문에 이 단원소짜리 집합에 대한 얘기들을 할 수 있다. 결국은 쟤 때문에 동형 개념이 성립할 수 없다. 뭐 그냥 그대로 그냥 원래 문제 차원으로 그냥 다시 얘기를 쭉 진행해 보면 논리는 똑같아요. 만약에 동형이 맞다 이렇게 가정을 하게 되면 뭐 여기는 당연히 지금 상사상이고 여기 그냥 양수 아무거나 하나 썼을 때 그래서 여기 네 번째 자리를 양수 아무거나 하나를 썼을 때 여기 당연히 등호가 없는 상황으로 집합도 이렇게 모일 거고 등호가 당연히 없기 때문에 얘가 당연히 계집합이 된다. 그래서 역상을 하고 나면 정의역에서 계집합이 맞다. 그리고 함수는 상사상이고 역상했을 때 정의역에서 계집합이 되니까 상사상 정의에 의해서 원래 이 집합이 공역에서의 계집합이다. 그래서 공역에서의 계집합이다. 단원소 집합이요. 그래서 공역에서는 단원소 계집합이 있다. 그리고 얘는 물론 그 모든 단점 집합이 폐집합이겠죠. T1 얘기는 당연히 성립을 할 거고 그래서 얘는 모든 단점 집합이 폐집합 얘기는 당연히 성립을 할 거고 동형이 맞다라고 시작을 하게 되면 얘랑 대응할 수 있는 단원소짜리 폐집합, 단원소짜리 계집합도 이제 존재해야 한다. 그럼 개폐집합이 생긴다.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가 이제 단원소가 다 폐집합이니까 얘가 폐집합이기도 하다. 그래서 여기는 이미 T1이고 모든 원소가 단원소가 다 폐집합도 성립을 하고 동형이다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얘도 폐집합이기도 하다. 결국 개폐집합이 다 된다. 결국 개폐집합이 다 되면 당연히 연결일 수 없다. 연결일 수 없다. 물론 전체도 공집합도 아닌 어떤 개폐집합이다. 저런 게 있으면 당연히 비연결이다. 그래서 동형이다라고 시작하고 나왔는데 얘는 지금 비연결 얘기고 얘는 원래 연결이다. 연결성에 대해서 이제 모순이 생긴다. 어쨌든 이 부분이 지금 증명하는데 제일 중요한 일을 지금 해내고 있어요. 저 단원소 집합을 계집합으로 갖고 있다. 그래서 여기 붙인 공간에서는 이런 계집합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동형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연결성에 대해서 이제 모순이 되고 결국 동형이 불가능하다. 다음에 문제를 볼게요. 이렇게 지금 타우가 이제 정의되는 형태를 보면 이제 여유한 이상으로 이제 타우가 이제 정의가 되어 있고 여기 뭐 범위에 따라서 이제 각각 뭐 1과 2와 3으로 이제 대응을 하고 그래서 지금 정의역은 뭐 여기 여유한 이상이고 이제 공역의 위상은 뭐 이산 이상으로 줬을 때 불연속점들을 다 찾아라. 몇 개가 있는지를 찾아라. 불연속점들을 다 찾아라. 그래서 공역은 이산 이상, 정역은 여유한 이상일 때 불연속점들을 찾아라. 뭐 그냥 구체적으로 14점에서 연속이냐 상황을 좀 보면, 그러니까 여기 또 뭐 따로따로 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14 같은 경우는 이제 3으로 대응하고 있고, 14점에서 연속이냐를 따질 때, 점에서 연속이냐 여부를 지금 따지고 있으니까, 일단 정의역은 여유한 이상이니까 뭐 이런 형태고, 그다음 이제 보내진 점에 대해서 이제 제일 작은 계집합을 좀 데리고 와야 의미가 있을 텐데, 이제 공역은 이산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원소 하나짜리 집합이 이제 제일 작은 형태의 계집합이고,
그럼 이 중에서 누군가를 보내서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될 만한 결국은 여기 적당한 누군가를 이제 보내서 이 포함 관계가 될 만한 이 적당한 정역의 계집합이 뭐가 있느냐 여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저 상황을 생각해 봐야 될 건데 어차피 여기 원수 하나만 있으니까 결국은 다 3으로 대응하는 걸 실제 찾아내야 되는 거고 실제로는 이제 등호까지 되는 걸 찾아야 되는 거고 그럼 아까 이제 함수는 사실 치역의 1과 2가 3과 이렇게 치역에 나오는 건데 그냥 다 3으로 대응한다는 얘기는 이쪽으로 가는 거 아무것도 없고 이쪽으로 가는 게 아무것도 없게 하는 그런 애들이 있느냐라는 얘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여기 있는 애들이 이제 다 빠지는 상황으로 있을 만한 애가 있느냐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기 다 갖고 가도 다 갖고 가도 뭐 9개, 10개, 9개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9개를 결국 다 빼서 확인을 하면 아홉 개를 결국 다 빼서 확인을 하면 나머지 있는 애들이 10 이상인 애들이 결국 남을 거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된다. 결국은 뭐 앞에 있는 원소가 유한계밖에 없고 그런 것들을 다 빼고 나면 뭐 해결이 충분히 된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도 뭐 상황이 그렇다요. 뭐 10보다 이제 크거나 같으면 뭐 14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다 이제 3에 대응 관계가 있을 거고 결국 뭐 여기 9개를 다 뺐을 때 결국은 다 3으로 대응하는 상황이고 포함 관계가 결국 되고 연속이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 10보다 크거나 같은 점은 연속이냐 여부에 대해서 다 만족한다. 만족하는 이유가 이제 정역의 계집합으로 유한계를 뺀 형태를 적어보면 된다. 이제 나머지 점들을 봤을 때 아까 이제 4 같은 경우는 이제 1로 대응한다라는 게 이제 정의에 나와 있고 결국은 여기 이제 공역에 있는 계집합은 물론 이제 2산 이상이니까 이제 단점집합 1이고 결국은 여기도 이제 적당한 애들이 이제 다 1로 대응하는 적당한 애가 지금 있느냐 여부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1로 대응하는 거 다 없애고 1로 대응하는 거 다 없애서 그럴 만한 대응 관계가 있을 만한 집합을 정역에서 계집합으로 찾을 수 있느냐 여부. 근데 여기는 원소가 무한계가 있어요. 무한계가 있으니까 유한계를 빼가지고는 여기 있는 걸 다 빼는 게 불가능하다. 뭐 아까는 여기 앞에 2개를 빼는 거는 뭐 유한계니까 9개니까 다 뺄 수 있는데 여기는 무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 집합은 여기 지금 10 이상에 있는 원소들이 무한계다 보니까 결국은 결국 뭐 빼고 교집합을 하나 교집합을 하고 빼나 이제 다 같은 거고 교집합을 한 다음에 빼도 똑같은데 무한계에서 유한계를 빼면 결국 남는 게 생긴다. 그래서 여기 정의역에서 어떤 상황으로 계집합을 써서 시작을 하더라도 여기 원소가 분명히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3으로 대응하는 애가 반드시 생긴다. 그래서 모두 다 1로 대응하는 정의역의 계집합을 찾을 길이 없다. 여기에 원소가 반드시 생기기 때문에 이 계집합을 어떻게 잡고 시작을 해도 저 계집합에는 이 원소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얘네들은 3으로 대응하는 애들이고 여기는 무조건 3으로 대응하는 애가 생겨 있다. 불가능하다. 결국 여기 원소가 무한계여서 지금 불가능하다. 뭐
불가능하다. 예. 어차피 이제 전체에서 유한계를 뺀 거랑 여기 10상의 원소는 무조건 만나는 게 있다. 예. 무조건 만나는 게 있고 만나는 게 있기 때문에 3으로 대응하는 애가 무조건 있다. 예. 그래서 결국 여기는 3이 무조건 대응 관계에서 나오기 때문에 포함될 수 없다. 예. 불연속이다. 뭐 저 상황도 그럼 마찬가지다. 예. 어차피 대응 관계가 2로 가고 있는데 이걸 역시 다 빼는 상황이 돼야 연속 얘기가 가능한 점인데 어차피 여기를 빼는 게 불가능하다. 어차피 여기 무한계가 있기 때문에 유한계를 빼서는 여기를 다 뺄 수가 없고 여기 무조건 남는 게 생기고 3의 대응 관계가 역시 있어서 결국 저대응 관계가 있는 점에서도 불연속인 이유는 똑같다. 여기를 다 뺄 수가 없어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만난다. 어차피 10 이상인 부분하고 이제 만날 수밖에 없고 보내지게 되면 결국 3이 나올 수밖에 없다. 3이 나올 수밖에 없고 여기 불가능한 얘기다. 그래서 불연속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이게 정의역에 있는 계집합인데 결국은 공역이 2산 이상이다 보니까는 모두 다 같은 점으로 대응하게 돼야 연속이 되는데 결국은 나머지 점들을 다 빼는 상황이 가능한 점을 찾아봐야 되는데 10 이상부터는 연속 얘기가 가능하다요. 앞에 있는 점 9개를 다 빼면 되니까 가능한데 나머지 점에서는 안 된다. 그래서 불연속점이 여기 앞에 9개 점에 대해서가 불연속점이다. 다음에 54번 문제를 볼게요. 일단 전체 집합은 이제 자연수에다가 이제 음수 3개까지가 더 있는 형태로 이제 전체 집합이 정의가 되어 있고 계집합의 형태가 크게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자연수 쪽에 대해서 부분 집합은 계집합이다가 있고 다른 하나는 이 음수 2개를 이제 갖고 있으면 또 계집합이다가 있고 이제 요 부분을 봐야 되는데 이제 마이너스 1을 갖고 있는 형태의 계집합은 유한계를 뺀 형태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갖고 있는 형태의 계집합은 이제 유한계, 자연수에서 유한계를 뺀 형태. 그래서 마이너스 1을 갖고 있는 계집합을 좀 보셔야 돼요. 마이너스 1을 갖고 있는 계집합. 그래서 마이너스 1을 갖고 있는 계집합은 결국 마이너스를 갖고 있는 계집합은 생긴 것 자체가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마이너스를 갖고 있는 계집합은 이렇게 생겼는데 결국은 여기 있는 것 빼고는 다 커버한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 빼고는 이제 다 커버를 하니까 그럼 여기 있는 거를 사실 하나하나씩 갖고 와도 돼요. 이게 만약에 10개였으면 뭐 단원수 집합을 10개 갖고 와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정의에 의하면 뭐 자연수는 어떻게 부분 집합을 갖고 와도 계집합이기 때문에 이거 통째로 하나로 갖고 와도 하나의 계집합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 하나하고 이거 하나만 있으면 충분히 커버할 수가 있다. 그래서 결국 마이너스 1이 있는 상황이면 결국 이런 계집합이 뭐 필요한 상황이 오면 얘가 대부분을 커버하고 못 커버하는 게 결국 이 부분밖에 없는데 이것 중에 하나면 커버할 수 있다. 결국 마이너스 1이 있느냐 여부로 뭐 긴밀히 좀 차이가 생긴다. 뭐 그래서 질문이 뭐 전체랑 뭐 자연수 쪽에 이제 등호를 빼놓은 상황이고 그리고 뭐 이거 말고도 이제 뭐 긴밀히 되는 거에 대해서 좀 구하고 뭐 긴밀히 아닌 거에 대해서도 뭐 얘기를 해라 하는데 결국 마이너스 1이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좀 다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상황이면 지금 마이너스 1이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마이너스 1이 있는 집합이 이제 긴밀히 되는데 결국 마이너스 1이 있는 집합이
결국은 마이너스 1이 있는 형태의 계집합의 정의 자체가 이제 유한계를 뺀 형태인 게 이제 정의고, 결국은 여기를 덮는 상황이니까 이런 애가 적어도 필요한 상황이고, 이것 때문에 못 덮는 애가 결국 얘인데, 그냥 이거 통째로 하나로 데리고 와도 얘도 계집합이다. 어차피 자연수의 부분집합이니까. 그래서 결국 마이너스 1이 들어간 집합이면 결국은 이런 계집합이 필요한 상황이면 2개 정도로 충분히 다시 커버할 수 있다. 그래서 어차피 생긴 것 자체가 몇 개 빼고는 다 커버할 수 있는 모양으로 나오기 때문에 2개 정도로 다시 커버하는 게 가능하고 긴밀이 될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 1이 있는 녀석들은 긴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쨌든 뭐 마이너스 1이 있는 걸 다 써주면 된다. 마이너스 1이 있는 걸 다 써주면. 여기 그대로야. 어차피 여기 이제 유한계가 남는 상황이고, 뭐 그거 통째로 다 데리고 와도 되고, 결국 긴밀이 될 수밖에 없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집합, 이제 마이너스 1이 없는 집합 같은 경우면, 그리고 이제 여기 뭐 자연수는 단원수 집합으로 이제 데리고 오고, 이제 나머지 숫자는 이제 마이너스 1이 없으니까 이것만 갖고 와도 이제 다 커버할 수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형태들은 당연히 다 모으면 저 비란 집합을 커버한다. 당연히 커버하고. 근데 결국 유한계만 모으게 되면 결국 자연수가 유한계만 다시 모여질 거고, 당연히 저 자연수 전체를 커버할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유한 부분 덮개는 없다. 그래서 당연히 긴밀이 될 수 없다. 차이가 나는 부분은 마이너스 자체가 없기 때문에 비해 결국은 아까 마이너스를 갖는 계집합을 전혀 데리고 오지 않아도 되고, 결국은 자연수 뭐 하나하나씩 데리고 오고 나머지 음수 쪽 가지고 오면 이거 유한계로는 다시 커버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이제 긴밀의 상황이 좀 다르다. 마이너스 1이 없는 애들은 긴밀이 될 수 없다. 지금 쉬었다가 할게요.